안녕하십니까? 복지리포트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는 유형이 정부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 수급자가 계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복지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부정수급,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사례, 그리고 일할 수 있음에도 오래도록 무직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등을 바로잡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 정확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즉, 지원 자체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지원의 정확도를 높이고 대상자를 다시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기존 수급자들이 조정 대상이 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일부 부활된다는 점입니다. 2021년에 전면 폐지되면서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셨을 텐데요. 2026년부터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다시 수급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 혹은 금융자산이 2억 원 이상이거나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자녀가 실제로 부양을 거부하고 있거나 연락이 단절된 상태라면 이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와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소득과 재산을 숨기는 행위에 대한 조사가 더 촘촘해집니다. 정부는 AI 기반 실시간 재산 조사를 도입하여 통장 쪼개기,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현금, 은닉 등 과거에는 드러나기 어렵던 방식들까지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적발되면 단순 수급 중단이 아니라 최대 5년간 지원 제한과 환수,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외 체류자의 경우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해외 출입국 기록과 복지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1년 이상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위장 거주도 현장 조사 후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18세에서 64세 사이로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태라고 인정되는 분들은 앞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화됩니다. 즉, 일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하려는 의사를 보여야 수급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직업훈련이나 고용센터 상담, 자활사업 참여를 거듭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일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의사 진단과 건강상태 증빙이 중요합니다. 차량 기준도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차량 시가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택배나 운수, 공사 등의 생계형 차량이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증빙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럼 나는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느냐?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주민센터 복지 창구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보다 빠른 안내가 필요하다면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수급 중단 통보를 받게 되더라도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가 실제로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서류로 제출하거나 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수급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 대신 차상위 또는 긴급복지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설명해야 하는 단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더 집중하기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모르고 준비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의 안내가 그 불이익을 미리 막고
수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복지 변경 사항, 수급 유지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방송, 복지 리포트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복지를 가장 빨리 지키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